다가오는 건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다 이런 겁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기 사실은 개인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찬물을 마시니까 좋더라. 저는 찬물 마시면 바로 배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음식 자체도 그렇고 이런 건 앞으로 굉장히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우리 개인 맞춤형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제가 건강이란 뭘까 한번 화두로 좀 던져봅니다. 건강에 나는 어느 단계인가 리더님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시지만 나는 어느 단계인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거 건강이라 리더님들은 제가 여기 지금 뵙기에 얼굴을 이래 보이시는 분들 이래 한 분 한 분 뵈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원래 오프라인으로 제가 강의할 때 꼭꼭 넣는 말씀에 이 대목에 와 하고 놀래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강의를 이래 붙들고 앉아 춤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리더님들에게 얼마나 큰 이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인데 사실은 솔직히 이 나이가 되도록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하루 세월을 지내면서 아미를 만나고 뉴트라이트를 그 이전에 물론 만났지만 뉴트라이트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공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쭉 시간을 지나 보니 질병 상태 원래 이미 벌써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에 가깝게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상태 여기 한번 보면 지금도 누군가는 오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 배가 아파요. 나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검사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뭐 다음 달에 오세요? 6개월 있다 오세요. 보통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할 때 질병이라고 하면 이미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질병 전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물론 동양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미병이라는 병이 아직 아니다 이건데 지구가 이미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건강한 상태라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병 상태인 것이 질병으로 가기 전에 또 다른 걸로 또 케어를 해서 아까 셀프 메디케이션 있었지만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이것에 반복되는 게 건강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건강 미병 상태에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볼 수 있겠지요. 나는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프로젝트가 이게 한참 떠들썩했잖아요. 시작점이 언제였나 보니까 1990년도였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장관 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1990년도에서 2003년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다 이미 다 밝혀져서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이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거고 질병은 왜 오고 다 밝혀진 것 같이 보이는 시간이 그때 이미 얼마 안 돼서 2003년도에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대로 쫙 그대로잖아요. 얼마를 20년. 그리고 불과 작년에 말이에요. 2022년 3월에 모두 완성이 됐답니다. 요 꼭대기에 또 올라간 거 보입니까 이거? 요 부분. 요 뿔이 꼭 올라간 요게 8%가 미지의 세계. 이게 안 밝혀져.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이게 인간 유전체 정보의 남은 퍼즐 조각이 모두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이언스지라고 하면 이 과학 이 정보 분야에서 최고의 잡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되기를 22년 4월 1일이 실린 이게 딱 장표가 나온 겁니다. 이 사진이. 요게 나올 때 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의 몸에 다른 생명체가 있더라.
알고 보니 원래 알았을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들의 어떤 그 총합이 사람하고 어떻게 콜라보를 이루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 질병 상태가 다 밝혀지게 되더라. 앞으로 계속 더 질병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걸 한번 보시면 리더님들 뇌에 관해서 제가 브레인이라고 브레인 우리 어디 있습니까 브레인이? 요 뚜껑 위에 있지 않나요 뚜껑? 우리 뚜껑 그치?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잠깐 이 사진 아니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장어, 도마뱀, 물고기, 생쥐 이 얘네들이 뇌가 같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다른가 보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미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기를 뇌는요 우리 뇌는 최고의 이 브레인이 뭐냐면 모든 걸 생각하고 그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위에 있는 컴퓨터 같이 말입니다. 물이 언제 먹었고 뭘 어떻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게 정리해주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관하는 이거라고 조직 기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일 최신의 뇌정보 그 관련한 책들을 다 보고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랍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쭉 진화의 시작점을 찾아가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 그걸 한번 잘 살펴보니까 태초의 생명체는요.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체는 뭐가 있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뇌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있으라 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잖아.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장밖에 없었어요. 장. 우리 배 아픈 거 장. 소장, 대장 하는 그 장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신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뇌가 왜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지? 그럼 얘를 먹어야 되나? 얘 피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걸 판단해 주기 위해서 뇌가 있었다는 겁니다. 웃기지요? 뇌는 1.4kg 밖에 안 되는 하나의 덩어리다. 하나, 원. 하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뇌에 관한 오해잖아요. 오해. 가장 보편적으로 성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 중에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1990년대쯤에 이거 잘못된 오류입니다 하고 이미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뇌는 세계다라고 분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계가 뭔지? 세계가 하나는 뭐냐면요. 도마뱀의 뇌다. 기억나세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도마뱀의 뇌는 파충류라고 해서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 포유류는 감정에 그러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참아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 중이야. 바디키 중인데 생각했을 때 이걸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빵이 내 눈앞에 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먹었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도마뱀이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먹은 거다. 막 이렇게 우리가 위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리더님들. 그런 건 없다. 그냥 온리원 하나밖에 없다. 통째로 하나고 그게 이제 이게 오류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1990년대 이후로 점점점 드러나서 이미 다 밝혀졌다.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요 책에서 딱 장표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원숭이, 장어, 인간 모두 여기 있는 생명체들의 모든 동물들의 뇌가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구성 요소는 똑같다. 하나의 신경망으로 이게 이제
다르게 발전을 한 거죠. 다르게 좀 달라져서 커져 나가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사람은 하나의 신경망으로 쫙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서로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신경망이 신경세포는 1280억 개랍니다. 뭐 이런 건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쭉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거대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말랑말랑하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장이 제1의 브레인이다. 이거 믿어지세요? 저는 사실은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릴 때부터 항상 배가 아팠거든요. 항상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시험 저는 이제 학교 제가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 학교도 대학도 본고사 있던 시절이거든요. 저는 그 본고사 가서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두통도 같이 오고 머리가 하얘.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끝이야 끝. 아무것도 못해. 그 시절을 제가 버텨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입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장하고 뇌는 뚝 떨어져 있잖아. 그치? 머리끝하고 그런데 왜 얘가 하나야? 그 다음에 왜 장이 제1의 브레인이라고 해? 장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똥통 아닙니까? 똥통. 그래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근데 여기 실제로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게 네 뇌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다 나쁘겠다. 근데 그게 뇌라니까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뇌라 하는지. 자 이제 리더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조금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왜 브레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이거는 이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사진 요 그림 그려놓은 게 제일 보기 좋은 게 이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 못 바꾸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걸 쭉 한번 보세요. 이거 육모거든요. 리더님들 소장에 있는 육모. 그 육모가 여기 보면 장을 여기 한 줄로 도도도도도도 요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세포거든요. 여기 요 육모 하나의 육모에 말이에요. 이 육모 하나의 돌기 여기에 3,000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육모가 일렬로 이루어져 육모에 보세요. 이 세포가 어떻게 한 줄이잖아요. 한 줄 보이지요? 두 줄 아닙니다. 절대로. 한 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쫙 모든 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입에서 항문까지가 9m거든요. 9m. 9m가 똘똘 말아서 장 안에 딱 들어갔잖아요. 장을 수술하고 나면 뱃속에 끄집은 애가 장을 수술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꼬아서 이렇게 안 넣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탁 넣으면 장이 경상나라 말로는 아까맨치로거든요. 아까맨치로. 원래대로 딱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 해도. 탄력도 있고요. 지가 지자리 찾아서 다 가요. 장이랑 뇌는 독립된, 장은 뇌하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 자기 혼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인데 이 세포가 3,000개의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빨리 할게요. 여기는 영양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쪼개어진 것들이 짝짝짝 들어오잖아요. 쪼개어지면서 영양소를 쫙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먹진 않아요. 이 소장이. 근데 그걸 바로 혈관으로 이제 산소를 가지고 와서 태워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거 보낼 때 수용성 영양소는 혈관으로 보내고 지용성 영양소는 림프관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용성 중에 지단백 같은 거는 단백질로 싸가지고 혈관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용성은 림프관으로 보낸다.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단백질로 요 하나하나의 세포 사이를 딱 붙여가지고 물 셀 틈 없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한 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뻥 뚫리는 순간 죽음이거든. 아시겠지? 왜냐하면 입 안에만 우리 세균이 박테리아가 5,000종이 살고 있답니다. 어마무시하지요. 우리 입 안에. 그래서 자는 동안에 그것도 모자라서 입을 벌리고 자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코가 막히지 않아도 나이 드니까 여기 근육이 늘어지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입 붙이는 테이프도 유행하던데요.
근데 어쨌건 입안에 세균이 5천 종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음식물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물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위가 강산이어서 90% 이상은 죽입니다. 박테리아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는데 입에서 항문까지가 한 통이잖아요. 9m 한 통짜리인데 산소 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겠다? 입이 많겠지 당연히. 내려갈수록 산소가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리더님들 이번 달 내내 마이크로바이옴 장,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 공부했잖아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설의 고향 듣듯이 그냥 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왜 굳이 22만 원을 주고 마이랩을 내가 해서 똥검사를 해야 돼?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그치?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거를 왜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세요. 계속 들었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박테리아는 혐기성 생물이라 했잖아요. 혐기, 산소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입에서부터 쭉 내려가니까 위에서 가니까 뒷다 죽어버려. 강산이어서. 그 다음 소장에 가면 산소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대장으로 가니까 산소가 없어. 산소가 없어. 그래서 박테리아가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다? 대장이다. 소장에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에도 박테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양소를 가지고 싸우던데요. 박테리아랑 우리 그 세포랑 빨리 안으로 박테리아가 잡아먹기 전에 영양소를 빨리 밀어 넣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박테리아가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메인의 박테리아들이 대장에 있는 특히 박테리아가 먹이가 뭐냐면 식이섬유 이건 다 아시잖아요. 식이섬유. 그 식이섬유가 우리가 이제 분해했을 때 분해해가지고 분해되지 않는 예를 들면 옛날에 저 아프리카에 가면 흰개미가 나무를 싹 다 갉아먹고 집이 한 채가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 개미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개미는 뭘 먹었지? 개미가 걔를 어떻게 먹어요? 개미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먹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도 그 나무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 식이섬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렇다라는 걸 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식이섬유를 먹어서 소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버리는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식이섬유가 대장에 가서 얘네들을 먹여야 되는 거구나. 걔들이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런 셀룰로즈를 막 토막을 내서 똥을 누는 거예요. 부산물이라고 하죠. 그 똥이잖아요. 걔들의 대사산물, 부산물 다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부산물 중에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리더님들 아십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있죠. 그 세 가지 들어보셨죠? 그래서 SCFA 해가지고 단쇄지방산이라고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치?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있습니다. 얘네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요. 엄청 이게 좋아져요. 이 세 종류의 부산물들이 뭘 했냐면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다 낮춰줍니다. 엄청 도움이 되겠죠.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로 알아놓으시기도 하고 하나 듣고 계신 리더님을 집중하신다면 하나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박테리아들이 술을 만든답니다. 술, 에탄올. 신기하죠? 아직 신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이 박테리아들이 순도가 굉장히 높은 에탄올을 만들어내는데 에탄올은 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간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바로 순도가 높으니까 바로 간으로 갔어. 그래서 뭐가 되냐? 지방간이 됩니다. 우리 지방간이 왜 온다라고 아시지요? 지방간이 우리 늘 배울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부하기 전에 원래 지방간은 중성지방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막 과일도 많이 먹고 이랬더니 중성지방이 지방간이 됐구나. 알코올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나 왜 지방간이 됐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중성지방 때문이야? 탄수화물 술이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랬는데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박테리아의 종류가 말이에요.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익균이 많아야 그것도 유익균의 재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식이섬유가 식이섬유 채소가요. 상추. 이거는 대단한 논문에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당근, 브로콜리,
피망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에탄올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염증 반응이 떨어지고 면역이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얘기다? 좋은 박테리아 유익균에게 먹이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야채 과일에 있는 과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과일은 당이 너무 많아서 과일은 빼입시다. 그냥 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중성지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건 장누수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리더님들 보면 딱 알겠죠. 그림 보면 영어로 아무리 쌀라쌀라 써져 있어도 아 이거 그냥 장누수네 아시겠지요? 한 줄짜리라니까요. 소장의 이 육모들은 다 일렬로 되어 있어서 틈이 없어야 돼요. 단백질로 다 굳어져 있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보인다면 이 이게 육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딱 붙어 있는 세포가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벌어지면 뭐가 들어간다? 음식을 씹었다가 온갖 박테리아와 함께 음식 찌꺼기뿐만이 아니고 씹어놓았던 모든 것들도 같이 싹 다 통과해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겹인 이유는요. 가성비가 좋으려고 한 겹이잖아요. 빨리빨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얼른 보내려고 한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1겹이었는데 이게 뚫리기 시작하는 순간 내 몸에 온갖 박테리아가 다 들고 들어와서 내 몸을 공격해 온 천지를 공격을 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부터 온갖 병들이 다 오는 거거든요. 1번 시작은 장에 뚫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더님들이 머리가 아파하시겠지만 스토리로 이걸 한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그 육모잖아요. 요 육모가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면역이요. 면역이 얼마나 장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70% 이상이 그렇다라고 얘기 아시죠?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이 장에 특히 소장에 보세요. 소장에 여기 이렇게 큰 뭔가 덩어리가 요 보입니까? 작은 덩어리가 보입니까? 요거는 큰 덩어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경찰, 순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 과학자님께서 엄청 재미있게 표현하시던 표현을 빌어보면 이게 조금 확대해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너무 언제라도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면역세포를 여기다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요거는요, 요 작은 거 보입니까? 여기에. 요 작은 이거는, 이름은 안 부를게요. 영어로 쌀라쌀라 돼 있죠. isolated 뭐라고 돼 있는데, 리듬들 T세포, B세포로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모여있는 요 작은 요거는 파출소라고 보고,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은요, 바로 딱 붙어 있는데 엄청 크지요? 이 면역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어 패치라고 부릅니다. 그건 요 밑에 나옵니다. 제가 페이어 패치라고 요 나와 있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페이어 패치거든요. 그 안에 뭐로 있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면역을 어떻게 담당하냐 하면요. 인체가 어떤 식으로 내 몸을 지켜내는지를 내 장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B세포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종류가 B세포는 뭘 하냐면 내 몸을 지키는데 봉을 가지고 옛날에 저처럼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소룡을 아실 건데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소룡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전설의 인물이잖아요. 이소룡이 들고 나왔던 영화에 보면 쌍절봉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렇게 위 휘두르는 막대기 2개 딱 있는 거, 중간에 사슬 있는 거.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깝깝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휘두르면서 이 적군이 들어와, 균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통 때린다고. 때리면 죽겠다, 안 죽겠다. 걔를 확 휘두르면 걔 죽지는 않아. 근데 기절을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기절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있잖아. 대박 많이 들어왔어.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 둘 때려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창 뭐가 균이 들어오면 어메 죽겠다. 우리 이 주인이 죽어버리면 큰일 났다.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왕창 던지는 개가 항체라고요. 네?
쌍절봉을 있는 대로 무더기로 만들어내 가지고 확 던지는 그게 항체다. 항체 이름은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 잡는 머리가 항원에다가 딱 맞붙여지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항원의 요 부분, 여기 항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맞는 게 머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잡는 손잡이 같은 이게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 종류를 5종류를 다 바꿔가면서 얘를 맞추어 봤는데 안 맞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초에 1만 개 이상을 만든답니다. 엄청 만들어내요. 그 재료가 뭐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몸이 좀 면역이 떨어져서 어디가 안 좋아 무조건 일단 단백질은 먹어줘야 온천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단백질 안 들어가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서 조 단위로 발사를 한답니다. 조 단위로. 상상이 되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얘가 조 단위로 쌍절봉을 있는 대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사이즈가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도요. 오미크론도 만들어내고 막 계속 변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얘도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는데 하다가 실수인 것처럼 있잖아.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체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B세포를 만들어내다가 얘가 특히 림프질 같은 데는 이 대기 바깥하고 바로 만나는 지점들이잖아요. 우리 기관지 특히 이런 데 보면. 그래서 편도 설 때 자르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맞따라 있는 데는 얘를 막 무지무지하게 쏘아대다가 변종을 계속 돌연변이를 의도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든대요. 왜냐하면 만들어 봐가지고 실수가 되어야 얘랑 맞아지는 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수 중에 하나라도 돌연변이 중에 하나가 맞아. 그러면 걔를 확 이렇게 확산시킵니다. 갑자기 얘를 복제시켜내고요. 틀린 애들 죽었던 잘못된 애들 있잖아요. 아니야 하는 애는 죽어버리는. 자가포식, 옵토포시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걔는 죽이고. 그게 우리 인체더라고. 그게 B세포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T세포가 또 있거든요. T세포는 찔러서 단금을 가지고 있어. 찔러서 그 항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효소를 확 발사해가지고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는 너무 세잖아요. T세포 너무 세니까 진짜 좋은데 너무 중요한데 얘는 내 몸인지 이게 나쁜 놈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 훈련 받는 데가 흉선이라고 하는 데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흉선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심장 위쪽에 있던 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된다. 그래서 소장 안에 30~40% 이상은 무조건 면역 조직이다. 거의 뭐 반 가까이가 면역 조직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크지요. 제가 아까 폐여 패치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까? 육모가 여기 있으면 폐여 여기 아까 여기 있었던 파출소 같은 조그마한 얘는 아이솔레이티드 림포이드 폴리시클스 돼 있는 얘는 조그만한데 얘를 파출소라고 하면 경찰서라고 하는 이만큼 큰 애들은요 엄청 크거든요. 육안으로도 보인다고요. 우리 눈으로도. 근데 여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세포 중에 어떤 거는요. 수지상 세포라는 거 들어보셨지요? 걔는 여기에서 바깥에 음식이 들어오는 자리에도 손을 하나 내고 여기에 있는 잡아먹는 T나 B세포가 있는 쪽 안에도 하나 걸어서 들어오면 바로 딱 잡아서 딱 밀어주고 딱 이렇게 잡아넣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장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장이 제가 뭘 잘못 먹었을 때 뭐가 좀 어쨌을 때 막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더니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확실하게 알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아까 항원 이 안티바디 이게 항체거든요. 이게 이제 쌍절봉 같은 걸 막 계속 집어 던지고 돌연변이도 일으켰다가 오미크론 변종이 또 나왔는데 걔 맞닥뜨리는 걸 하나 만들어지면 짝 이게 그게 일주일 안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수지장 세포는 얘는 흐물흐물하게 생겼겠지요. 수지장 세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는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바깥에 음식이 들어오는 영양소가 오는 자리에 손을 내밀고 있다가 잡아서 이 안에
패치 스페 요 어딥니까? 페이어 패치라고 하는 요 안에다가 요게 아까 요 육안으로 보인다 했죠. 이게 보입니다. 이 소장이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면역 조직이 이렇게 소장 안에 이렇게 이상하게 물집 잡힌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쥐에 있는 페이어 패치거든요. 근데 이 소장에 있는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있냐면 그 아까 그 파출소라고 조그만한 개가 3만 개나 있답니다. 소장 안에. 리더님들의 소장 안에 3만 개나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페어 패치라고 하는 것도 이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자 이제 아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이 제1의 브레인이다. 그래도 인정되세요? 아직 인정 다 안 되시죠? 아야 그래도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러난 발표된 논문이나 자료들에 나와 있던 것들을 쭉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장내축은 우리 건강 강의할 때 너무 많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장하고 뇌하고 뭐 장하고 폐하고 장하고 위하고 뭐 다 있는데 저는 오늘 브레인 뇌를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유산균을 저한테 맞는 맞춤형 4번도 먹고 또 어딥니까 저거도 먹고 밸런스 위드인도 먹고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파란 색깔 글자만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유익균의 대사산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겠죠. 장에서 행복해지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이게 나옵니다. 기분 좋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겠지요. 세로토닌이 잘 분비돼야 멜라토닌도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다 좋은 호르몬이 결국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야 쭉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도 올라가고 쭉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이 생겼어요. 내가 치맥을 먹었어. 치맥. 그 다음에 화가 났어. 조금 전에 남편하고 싸웠어. 기분이 나빠졌어. 유해균이 확 나오는 게 여기서 시작이어도 돼요. 기분이 나빠졌어.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짱 받았어.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장에 아까 그 뭡니까 이거 겉리키라고 하는 장누수라는 게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아시겠습니까? 반복되면. 그렇게 해서 유해균이 독소가 들어오게 되고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몸에 염증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그게 경화가 되고 그게 암이 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뇌하고 요 마이크로바이옴 여기 장이지요. 위장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오면 스트레스가 와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리적으로 이미 장애가 왔어. 그 다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 인지력이 저하가 되더라. 우울증이 온다. 자폐가 온다. 전 제가 이번에 마이랩 검사 이번에 안 하고요. 벌써 했거든요. 우리 먼저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그때 했는데 인지 저하 인지에 문제가 있는 거가 있대요. 제가 잠 안 자는 거랑 얘가 이퀄이 되던데요. 그대로 두면 치매 온다면서요. 완전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신경관에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신경 면역, 자율신경, 장신경 다 똑같이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장역의 기능성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거 다 결국은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장 내축이 깨지게 되면 오게 되더라고요. 이거 리듬도 아시죠? 이걸 이제 제가 책이 뭐였냐면 장내 세균 혁명이라는 책을 리더님들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장내 세균 혁명에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자료들과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요 두 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확대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여기는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생충의 수준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좀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위생이 안 좋아. 이 밑으로 가면 기생충은 일로 갈수록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증가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알츠하이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하면 아이를 가진 엄마는 애가 ADHD일까 봐 걱정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치? 아이가 면역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중년을 넘어서서 50을 넘어서면요. 50을 넘고 60이 되면 제 친구들이 만나면 다 뭘 걱정하냐면 치매를 걱정합니다. 알츠하이머를 걱정하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거를 그 뇌의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파킨슨이 생기면 그거 뇌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밝혀서 나오는 거에 장을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생충 수준이 증가하고 이거는 실제로 제목이 뭐였냐면요. 서구식 식단이 서구식 미생물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의 미생물이 우리 장 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위생은 너무 좋아졌는데 실제로 미생물 균총이 고르지 않더라. 균형이 깨져 있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알츠하이머가 못 사는 나라인 이쪽에 위생이 별로 좋지 않은 쪽 사람들이 오히려 알츠하이머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의외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대학에서 이게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나온 연구 논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장내 세균하고 뇌질환하고 상관관계를 연구실에서 참 이거 다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리더님들 아시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BDNF, 가바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BDNF는 전문가 가정할 때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다음 근육에 운동을 해야 되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보면 장내 세균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장내 세균이 말이에요. 좋은 장내 세균이 BDNF와 가바 같은 뇌에서 나오는 뇌화학 물질이거든요. 이걸 생산한단 말이에요. 뭐가? 장내 세균이. 어떤 장내 세균? 좋은 장내 세균이 이걸 만들어낸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쭉 보면 얘를 방해를 했어. 얘를 흐트러 놓으니까 BDNF는 성장 단백질이라 했거든요. 뇌 성장, 중요한 뇌에서 나오는 성장 단백질이 있는데 아이 키만 성장으로 지금 성장 프로그램 하고 있는 친구들 같으면 반드시 단백질도 먹어야 되지만 유산균이 반드시 먼저잖아요. 그치? 여기 보면 BDNF가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여기 보세요. 그거와 함께 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사고, 학습수, 이건 치매, 알츠하이머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BDNF가 감소하는 현상은 알츠하이머, 간질, 신경성 거식증, 거식증 거부하는 겁니다. 먹는 거.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계속 이 병이잖아요, 사실은. 그다음 우울증, 조현병, 강박증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장의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메가3 지방산, DHA,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센트 라이드를 같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 너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장에 사는 세균의 균형에 의존한다. 이제 장유뇌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보면 당뇨병하고 뇌질환도 사실은 이 뭡니까? 인체작용의 중심에 불균형한 장내 세균이 있다.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그렇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장내세균혁명 보시게 되면 장누수는 뇌누수로 이어진다. 장이 샜는데 뇌가 새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장이 약하면 뇌가 약하다. 앞으로는 자폐증 치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먼저 들어가게 될 거다. 반드시 포함될 거다.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좋은데 무선인가? 아메이에 이스프링에 들어있는 그 무선의 기술이 우리 뇌하고 장 사이에도 있어? 이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미주신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주가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 미로할 때 미자랍니다. 너무 길고 이게 막 이렇게 있는 그 미주신경이 정보를 전달하는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그대로 꽂힌 1차적인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포의 활성과 이런 것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는 신경세포처럼 이런 것들을 화학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그들만의 언어로 뇌와 소통하는 세균이 있다. 좋은 유익균이겠지요. 그래서 미주신경 보여드릴게요. 짠!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장표입니다. 미주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긴
하나의 이 신경이 이렇게 이어져서 사실은 장까지보다도 더 생식기까지도 다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 몸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공유 중지를 할게요. 그러면 리더님들 지금까지 쭉 들으시느라고 엄청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하나하나를 외우고 뭘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인간 행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내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머리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신경 쓰는 그 뭔가를 다 해야 된다. 이전에 장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장을 관리하시고 나면 그래서 그러니까 태초에 제가 아까 근거로 말씀드렸던 거 그거 쭉 다 있었지만 다 던져 놓고요. 다 냅두고라도 인간 행복의 시작은 장이구나. 오, 장. 파이팅.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김성환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새로운 주제로 VN 리더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